자, 이번 시간에는 영어 3대 문법 중에 수동태에 대해서 핵심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 문법에는 수동태에 해당되는 게 딱 부러지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자, 수동태. 결국 목적어를 강조해주는 표현 중에 하나고, 첫 번째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수동태 B 플러스 PP, B 플러스 PP 모습을 딱 보자마자 수동태라는 거 잡아내야 됩니다. 두 번째, 거꾸로 해석한다. 반드시 암기해 주십시오. 자, 수동태 들어갑니다. 정의. 도대체 수동태가 뭐냐? 능동을 먼저 알아야지만 수동을 제대로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능동. 뭡니까? 누군가가, 누가 무엇이, 뭐가, 주어 목적어가 스스로 능히 할 수 있는 동작. 줄여서 능동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어 거의 100%라고 봐도 됩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사동문, 피동문 하는 것들도 영어나 외국어의 영향 때문에 그런 요소가 좀 많이 있다고 봐도 됩니다. 영어는 60% 이상 뭐뭐 하다라고 해석됩니다. 자, 수동. 우리나라의 한국어 표현에 없다고 보면 됩니다. 수동. 뭐가? 주어 목적어가 남이 한 동작입니다. 주어 목적어 지가 한 동작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남이 한 동작을 어떻게 받는 것을 말합니다. 절대로 주어 목적어가 하는 동작이 아닙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영어에서 한 40% 정도 되는데 뭐뭐 되어지다, 뭐뭐 함을 당하다라고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 안 되는 것도 너무 많아서 지금 제가 보여주는 방법으로 그대로 암기해 주십시오. 자, 삼형식 문장의 수동태. 왜 삼형식이냐? 수동태는 목적어를 강조해주는 표현입니다. 목적어 있는 문장은 1, 2, 3, 4, 5형식 문장 중에서 3형식 문장과 4, 5형식 문장 요 3개 뿐입니다. 그래서 1, 2형식은 처음부터 B 플러스 PP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능동문. 미나 loves Sue 해서 미나는 사랑한다.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지? Sue 있습니다. 이걸 수동태 문장으로 바꾸면 Sue is loved by 미나 이렇게 되는데, 자, 능동문을 수동태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한번 볼까요? 능동문의 첫 번째 목적어 찾지 못하면 다 망합니다. 목적어를 수동문의 주어 자리에 위치를 시킵니다. 가장 먼저 수동태의 주어 자리에 위치를 시킵니다. 여기 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일이 딱 하다 보니까 영어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냐? 영어의 생명은 어순입니다. 원래 어순인 능동문의 생명인, 영어의 생명인 능동문 어순을 보면 동작의 대상은 항상 동작 뒤에 나왔죠. 그런데 이게 특정한 이유 때문에 목적어를 강조해 주기 때문에 앞으로 보냈으면 이제 영어에서 어순을 건드렸기 때문에 큰일이 난 거죠. 영어 쓰는 사람 다 모여봐. 큰일 났어 지금. 왜? 영어의 원래 어순이 생명인데 목적어는 동작의 대상이라서 동작 뒤에 나왔는데 지금 동작보다 앞에 나왔다. 나름대로 필요해서 갖다 놨다. 이거 어떡하지? 알려주자. 어떻게? 신호등처럼, 등대처럼 딱 표시를 해주자. 어떻게? B 플러스 PP로 만들어주자 해서 영어 동사, 수동태의 동사를 B 플러스 PP, 신호등, 등대 형태로 딱 만들어놨습니다. 능동문에, 자, 동사의 시제에 따라서 수동문의 비동사 시제가 결정이 됩니다. B 플러스 PP로 하자고 딱 했습니다. B 플러스 PP. 자, 이 중에서 이 비동사의 이거 현재, 과거, 미래는, 즉 시제는 어떻게 되냐? 능동문의 현재, 과거, 시제, 과거냐, 미래냐를 따라서 해주면 됩니다. 능동문의 비동사, 수동문의 비동사 시제는 능동문의 동사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또 이 비동사의 단수냐 복수냐는 그래도 명색이 수동태의 주어가 있는데 이 수동태를 인정해주자. 주어로 좀 대접해주자. 그래서 이 주어가 단수일 때는 단수, 복수일 때는 복수를 쓰면 됩니다. 수동문의 주어에 비동사의 단수, 복수를 일치시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능동문의 주어를 어떻게? 수동태의 by 이하, by 플러스 목적격 형태로 수식으로 만들어서 맨 뒤로 보내자 해서 만들어서 보내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이렇게 되죠. 목적어를, 능동문의 목적어 찾아내는 게 무슨이죠? 먼저 갖다 놓습니다. 두 번째, 동사를 어떻게 B 플러스 PP 모습으로 바꾼다.
여기 현재냐 과거냐 미래냐에 따라서 비동사 현재 과거 미래, 수동태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비동사 단수 복수. 맨 마지막에 능동문의 주어를 어떻게 by 플러스 목적격 형식으로 문장 맨 뒤로 보내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수동태의 주어 B 플러스 PP 그 다음에 요거 수식으로 만들어 버렸죠. 수식으로 만들어 버린 이유가 뭐냐, 근본적으로 수동태 문장이 나온 이유가 뭐냐. 자, 미나 러브즈 수라는 이 문장에서 딱 보니까 이 수가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중요한 사람. 오케이, 이걸 좀 강조해 주고 싶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이 수라고 봅시다. 수인데 누군가가 수를 사랑하는 건 좋습니다. 아, 좋아요. 나한테 중요한 건 지금 아들이니까. 그 기저귀 찾던 아들이 벌써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는 나이가 됐구나. 그러면 어떻게 이 수를 좀 강조해 주고 싶다. 앞으로 땡깁시오. 수가 사랑받는다. 아, 누군가에 의해서 사랑받겠죠. 그런 사람에게 이 목적어가 중요한 경우에 있을 때, 또는 능동문의 주어, 이게 글 전체의 의미상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때 이렇게 그 문장의 목적어를 문장 맨 앞으로 해서 수동태 문장을 만들어 쓰는 경우가 영어에 존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능동문의 주어는 어차피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수동태를 만들었을 때 by 이하로 이렇게 수식어로 만들어 버립니다. 수식어는 영어 문장에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또 그러다 보니까 전체 영어에서 수동태 문장에서 by 이하는 이렇게 짧은 문장에서는 이렇게 굳이 써주는데 고등부 좀 그 1, 2학년만 되더라도 by 이하가 생략되는 게 전체 영어에서는 80% 이상 다 생략돼 버립니다. 왜? 처음부터 수동태 문장이 나올 이유가 뭐냐? 능동문의 주어가 중요치 않고 아니면 별 의미가 없거나 몰라도 되거나 능동문의 목적어가 글쓴이에게 중요한 초점,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이래서 능동문의 주어를 by 이하로 만들어 놨고 거의 다 생략하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자, 문제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우리나라 말에는 이런 수동이 없습니다. 수동 표현이 없다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냐, 이렇게 짧은 문장, 수는 사랑받고 있다, 누구에 의해서, 민에 의해서, 이렇게 짧은 문장은 상관없는데 사실 고등부 조금만 들어가게 되면 뭐뭐 되어지다, 뭐뭐 함을 당하다 라고 해석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석 자체가 엉망진창이 되고, 우리 특히 한국 학생들이 수동태를 능동태로 해석해버리니까 이거 살인자가 피해자가 돼버리고 피해자가 살인자로 해석을 해버리는 경우가 발생해서 완전히 거꾸로 되는 해석이 발생되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너무 많이 발생합니다. 자, 우선 조금 빨리 이걸 잡아낼 수 있는 방법 하나 가르치겠습니다. 이렇게 외우세요. 어떻게 거꾸로 해석하면 됩니다. 뭐를? B 플러스 PP, 수동을 보는 순간 거꾸로 해석. 어떻게 들어간다? 자, 우리나라에 없는 수동문 억지로 할 필요 없습니다. 능동문 순서대로 보면 됩니다. 능동문, 우리는 능동문 해석 잘하죠. 자, 능동문 순서 그대로 능동문에 제일 먼저 미나 해석했죠. 이게 수동태에서는 by PP 또는 생략된 형태가 나옵니다. 자, 이거부터 제일 먼저 해석해 주십시오. B 플러스 PP 보이면 그 문장 맨 뒤에 어딘가에 by PP 찾으십시오. 없으면 누가 무엇이라고 해석해 주면 됩니다. 있으면, 지금처럼 있으면 미나가. 두 번째, 여기 아주 많은 문장들이 길어질 수 있는데 무시하고 쭉 바로 B 플러스 PP로 가십시오. 여기 현재형이다. 그러면 B 플러스 PP 하다. 여기가 과거형이 왔다. B 플러스 PP 했다. 그리고 여기 또 뭔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건너뛰고 가다 보면 이 B 플러스 PP 하다 했다의 동작의 대상 뭔가 얼른이 뒤에 목적어가 앞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쭉 가다 보면 여기 나옵니다. 명사가 나오겠죠. 특히 명사 대명사가 주목부에 가라니까 명사 대명사 앞으로 가다 보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 문장 보면 by 이하가 있습니다. 미나가 없으면 누군가가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누가 무엇이, 미나가 뭐 했다, 사랑. PP 형태는 똑같습니다. 사랑, 현정이네, 사랑한다. 미나가 사랑한다. 누구를 사랑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앞으로 계속 가다 보면 나옵니다. 수를. 요렇게만 아무리 길고 복잡한 문장이라도 요 방법을 쓰면은 고등부 올라가면 문장가 엄청나게 길어진다고 했습니다. 고3 정도 되면은 구화절이 10개에서 15개까지도 왔다 갔다 합니다.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이 방법 꼭 기억하십시오. 자, by야 제일 먼저 찾아라. 없으면 누가 무엇이. 두 번째, 바로 B 플러스 PP 하다. 비동사가 현재 같으면 하다. 과거에 같으면 했다. 그 다음에 또 앞으로 계속 가다 보면 얼른이 나옵니다. 동사의 대상이 나오죠. 수를. 자, 미나가 사랑한다. 누구를? 수를. 거꾸로 해서 꼭 기억하십시오. 결론. 길고 복잡한 형태의 수동태 문장,
그리고 의미도 잘 모르는 것들이 나왔을 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B 플러스 PP 보이면 거꾸로 해석을 기억하십시오. 뭐다? 바이야 찾아라. 없으면 누가 무엇이? 두 번째 B 플러스 PP 하다. 세 번째 을를. 나머지 남아있는 거는 나머지 해석하면 됩니다. 밑에서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준동사도 수동이 됐을 때 거꾸로 해석이 통합니다.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형식 한번 보겠습니다. 사형식은 목적어가 두 개 나오죠. Sue gave Ginny the book. 수는 주었다. 지니에게 그 책을. 자, 두 개의 목적어가 나왔습니다. 원칙적으로 두 개를 수동태 주어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지니 한번 볼까요? 자, 지니 한번 보면 어떻게 되느냐. 자, 지니 was given the book by Sue.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목적어. 어디로? 수동태 주어로 옮겼고, 요거를 B 플러스 PP로 만들어주는데, give 동사의 PP 형태 given이 되고 과거형이었죠. was나 were이 되는데 수동태 주어가 단수입니다. was. 그 다음에 남아있는 지니 앞으로 왔고 남아있는 book 그대로 써주고 수를 맨 마지막에 by 수로 옮기면 됩니다. 해석은 어떻게 되죠? B 플러스 PP 보인다. 뭐지? by야. 수가 두 번째 무시하고 지나가시면 두 번째 뭐? B 플러스 PP 주다의 과거형 주었다. 수가 주었다. 쭉 가시오. 무엇을? 누구에게 무엇을? 자, 지니에게라고 했을 때지만 목적어 맞습니다. 자, 수가 주었다. 주다의 과거형 주었다. 지니를 사람은 주고받을 수는 없습니다. 인신매매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자, 지니에게 무엇을 남아있는 걸 해석해 주면 됩니다. 맨 마지막에 남아있는 거. 그 책을. 자, 수가 주었다. 지니에게 책을 이렇게 해석해주면 됩니다. 이번에 직접 목적어 the book을 문장 앞으로 가져온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 book was to Ginny by Sue. 자, 능동문의 목적어를 수동태에 주고 갖다 주고 동사 B 플러스 PP 만들어줘야 되는데 give의 과거분사형 given, 과거형 was, 단수죠. was 그대로 옵니다. 그리고 Ginny 남아있는 거 그대로 뒤에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능동문의 주어 by Sue. 자, 이렇게 됐네요. 자,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죠? by 한번 찾으세요. 있습니다. 오케이. 수가 쫙 무시하고 지나가세요. 그 다음에 B 플러스 PP 주다의 과거형 주었다. 자, 에게 무엇을 딱 보니까 그 책을 누구에게 맨 마지막 남은 거 이 부분 오면 됩니다. 지니에게. 수가 주었다. 그 책을 누구에게? 지니에게. 자, 사형식 문장에서 요 to 지금 나중에 상세하게 볼 기회가 있으면 다시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됐냐? to가 들어와도 맞고 이 to가 없어도 맞는 겁니다. 워낙 원래는 없는 게 맞는데 여기 지금 고쳐서 워낙 많이 to를 쓰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지금은 to 들어가 있는 문장들이 더 많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to가 있어도 맞고 없어도 맞습니다. 자, 사형식 문장 두 개 다를 능동문의 목적어를 수동태의 주어로 만들어서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5형식 들어갑니다. 5형식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보세요. 우리가 누가 무엇이 보았다. 뭐가 뭐 하는 것을 목적어 보하는 것을 보았다. 자, 목적어 앞에 주어로 나옵니다. 만들어 볼까요? the boy. 두 번째 B 플러스 PP 만들어줘야 되죠. 두 번째 B 플러스 PP. 자, 보다의 과거형이네요. 단수네요. was. 그 다음에 비동사 she, saw, seen. 그 다음에 뭡니까? 남아있는 거. 그대로 남겨두면 됩니다. 그런데 능동문에서는 여기 원형 부정사 ing인데 수동태는 to가 다시 살아납니다. to 부정사, 그 다음에 현재 분사 이렇게 오게 됩니다. 자, 이게 to가 왜 살아나느냐? 능동문일 때는 특정한 이유 때문에 앞에 to가 사라지고 원형 부정사만 동사 원형만 남아돼서 원형 부정사라는 이름을 가지는데 수동태가 됐을 때는 영어의 생명인 어순이 바뀌는 비상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원래 모습, 원래대로 다시 돌아오너라. 어떻게? 원형 부정사의 원래 모습은 본 모습은 to 부정사입니다. 다른 말로 돌리면 to 부정사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 to가 살아있는 to 부정사와 특정한 이유 때문에 to가 생략된 동사 원형만 남았다 해서 원형 부정사 두 개가 있습니다. 어쨌든 수동태 때는 영어의 생명인 어순이 뒤바뀐 상태, 생명과 관련된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원형 부정사, 수동태 때는 원래 모습, to 부정사가 다시 살아납니다. 이 현재 분사는 원래 현재 분사였기 때문에 그대로 오면 됩니다. 현재 분사가 왔을 때는 그대로 현재 분사가 오면 됩니다. 맨 마지막에 위 능동문의 주어를 어떻게? by 플러스 목적격으로 바꿔버리면 됩니다. 자, 요거 해석 어떻게 되나요? B 플러스 PP 딱 보인다. 어떻게 할까? 1번 by야 찾아라. 있네요. 우리는 없으면 그냥 누가 무엇이?
자, 쫙 엄청나게 길게 있더라도 무시하고 앞으로 쭉 가십시오. 우리가 뭐 했다? 보다의 과거분사형, 과거형 보았다. 우리가 보았다. 또 앞으로 가십시오. 뭐를? 뭐 앞에 뭔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가십시오. 얼른 뒤에 나옵니다. 동작의 대상이 나옵니다. 우리가 본 대상이 뭐다? 그 소년. 자, 그 소년이 보았습니다. 남아있는 거, 맨 마지막에 뭐? 그 소년을 보았습니다. 그 소년이 뭐 하는 것을 보았는데, 맨 마지막에 달려가는 것을. 순서 기억하십시오. 바이야 1번, 바이야 2번 B 플러스 PP 했다. 3번 앞에 을을 찾으면 됩니다. 그 뒤에 남아있는 부분을 그 다음에 해석해주면 됩니다. 군데군데 있는 수식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사람들은 들었다. 목적어가 목적보 하는 것을 똑같은 상황입니다. 자, 목적어 먼저 앞에 땡기면 그 아기가 과거형이네, 과거형이고 단수네, was heard. 자, hear, heard 같은 거죠. 자, 그 아기가 들렸다. B 플러스 PP 만들었죠. 남아있는 거 그대로 남겨주세요. 자, 뭐가? 원형 부정사는 뭐로? 투부정사 다시 살아난다 했죠. 투부정사로. 현재 분사는 그대로 현재 분사입니다. 맨 마지막에 people을 by 플러스 목적격 형태로 뒤로 보내버리면 됩니다. 자, B 플러스 PP 보이는 문장이네요. by야 찾아라. 1번. 사람들은 없으면 누가 무엇이? 바로 B 플러스 PP로 갑니다. 사람들은 듣다의 과거형 들었다. 들은 대상이 뭡니까? 아기. 자, 그 아기 목적어가 되네요. 그 아기가 뭐 하는 것을 들었습니까? 그 아기가 목적어가 목적 보호하는 우는 것을 들었다. 자, 한번 봅시다. 삼형식 능동문을 수동태로 바꾸면 주어 뭐죠? 그 다음에 동사 수식어 빼버리면 일형식이 됩니다. 자, 오형식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면 목적어가 주어가 돼버리고 목적격 보호가 주격 보호가 되죠.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것을 주격 보호로 합니다. 원래 목적어를 설명해 주는 목적격 보호니까 그 목적어가 주어가 됐기 때문에 얘들은 자연스럽게 주격 보호가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crying이 수동태가 돼버리니까 얘가 목적어가 주어가 돼버리니까 얘는 주격 보호가 돼버리죠. 몇 형식입니까? 오형식은 수동태가 돼버리면 이형식화 돼버린다는 사실도 같이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사형식 같은 경우에는 사형식은 수동태가 됐다 할지라도 뒤에 목적어가 하나씩 나오기 때문에 삼형식 비슷하게 된다는 사실도 같이 기억해 주십시오. 문제, 기출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술형에 나왔던 중등부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다음 동사를 알맞게 변형을 시킨다는 얘기가 그 시험 문제였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희생자들이 B 플러스 PP, 수동태네. 바이야 찾아라. 자, 바이야 찾았습니다. 자, 경찰관들이 들었다. 희생자가 내는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요거는 능동문에 있을 때는 목적격 보호였겠지만 수동태는 주격 보호가 됩니다. 자, 지각동사는 능동문에서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원형 부정사 또는 현재 분사가 올 수 있습니다. 수동태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된다? to 부정사 그리고 현재 분사는 원래 모습 그대로입니다. 자, to 분사 to cry 또는 crying이 정답이 되겠죠. 그럼 세 문제 보겠습니다. 그는 was allowed 허락되어졌다. 뭐 하는 것이? 자, 뭐뭐 하는 것이 finish입니다. 끝마친다. 평소보다 더 일찍 일하는 것을 끝마치는 것이 허락되어졌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자, 여기도 보면은 그는 허락되어졌다. 뭐 하는 것이 투부정사 하는 것이 그것을 당시에서 앞으로 해야 될 동작이니까 투부정사 바로 나오면 됩니다. allow 같은 경우도. allow 동사 한번 보십시오. 누가 허락했습니다. 목적어가 앞으로 목적 보호하는 동작, 앞으로 할 동작을 허락했다. 투부정사가 하는 게 맞겠죠. 자, 여전히 수동태일 때는 오형식 문장을 수동태 만들면 이게 주격 보호가 된다 했습니다. 능동문의 목적격 보호가 수동태에 주격 보호 된다 했습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좀 되고 그는 허락되어졌다. 뭐 끝마치는 것을 허락되어졌다. 끝마치는 것이 허락되어졌다. 끝마친다. 자, 무엇을? 평소보다 더 일찍 일을 끝마치는 것이 허락되어졌다. 이렇게 되겠죠. 자, 3번 학생들은 뭐뭐 되어졌다, 만들어졌다, 뭐한다, 클린, 청소한다, 그들의 교실을. 학생들이 B 플러스 PP 바로 나왔죠? 바로 들어갑니다. B 플러스 PP 바이야가 있나요? 없네요. 없으면 누가 무엇이 강제로 시켰다. 학생들이 뭐 하도록?
뭐 하도록? 청소하도록. 자, 주격보호, 능동문의 목적이 보호입니다. 사역동사입니다. 사실 지금 이거는 누군가가 시켰습니다. 학생들이 그들의 교실을 청소하도록 시켰다. 그러면 클린이 어떻게 됩니까? 사역동사는 능동에서 오형식 문장에서 목적기 보호절에 동사 원형이 오지만 수동태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된다? 비상사관이니까 원형 부정사에서 to가 다시 살아나서 to 부정사가 된다는 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고등학교 2학년 기출 모의고사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시험 문제였습니다. 여기가 수동태가 맞는지 능동 형태가 맞는지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일단 해석이 되어야 되겠죠. 문장 구조가 안 되면 어법성 판단도 물론이고 해석도 안 됩니다. 제대로. 자, 843에이크의 땅, 이게 주어입니다. 땅이 어떤 땅이었냐면 습지와 자갈로 만들어진 땅. 또 어떤 땅이었냐? 접속사가 있어야 됩니다. 자, 뭐지? 이게 주택용 땅으로서 개발하기에 어려웠던 이 전체도 요 랜드로 주식하게 됩니다. 땅. 자, 습지와 자갈로 이루어진 땅, 그리고 주택 용지의 땅으로 개발되기에 힘들었던 그 843에이크의 땅이 살 수 있나요? 구입되어지는 거죠. 맞죠? 구입되어지는 거죠.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 하나 나옵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 수능이라든가 시험 문제에서 이런 걸 봤다. 어떻게 하느냐?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묻는 문제는 거꾸로 해석부터 해보십시오. 만약에 이게 수동태 P 플러스 PP가 답이라면 반드시 거꾸로 해석이 말이 되게 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바이약 없지요? 누가 무엇이 구입했다. 무엇을 거꾸로 땅을 말되죠. 이때는 무조건 하고 답이 B 플러스 PP 형태가 맞습니다. 이때 시험 칠 때 답도 수동태가 맞았죠.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동사도 능동형이 있고 수동형이 있는데 to be pp는 to 부정사의 수동태 모습입니다. 자, 여기도 to be designed가 맞는지 아니면 to 동사 원형 design이 맞는지 능동 수동 묻는 시험 문제 상당히 많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준동사도 거꾸로 해석이 되거든요. 누가 무엇이가 없으면 바이어가 없으면 누가 무엇이 디자인했다. 무엇을 디자인했나요? 여기서는 지금 땅입니다. 땅을 디자인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거꾸로 해석 누가 무엇이 디자인한다. 무엇을 그 땅을 디자인한다. 맞거든요. 말이 거꾸로 해석이 되면은 어떻게 된다? 수동태 형태가 답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좀 보면은 수식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또 하나의 수식어였죠. 수식어. 또 여기서부터 또 하나의 수식어 안에 또 다른 조금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해석해보면 습지와 자갈로 이루어진 주택용 땅으로서 개발하기에는 어려웠던 843에이크의 땅은 구매되어졌다. 왜? 뭐 하기 위해서? 공원으로 디자인되어지기 위해서. 자, 거꾸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거꾸로 해석해서 말이 되면 무조건 수동태 답입니다. 누가 무엇이 사람들이 구입했다. 뭐를? 땅을. 물론 주성분 차원에서 있어야 됩니다. 땅을 말되죠? 수동태입니다. 사람들이 설계했다. 무엇을? 그 땅을 뭐로? 공원으로 말되죠? 수동이 나와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핵심상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